2022 스물세 시즌이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면서 토트넘 호스퍼는 이번 시즌 명백한 약점인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질 높은 보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90미닛 퍼 메시지에서 온 소식에 따르면 에버턴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벤 고드프리가 스퍼스에게 잠재적인 목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문이 진실은 무엇이며 고드프리가 북런던 팀이 찾고 있는 답인지가 궁금해집니다. 벤 고드프리는 요크시티 아카데미 출신으로 그는 하위 리그에서 경력을 시작한 이래 상당한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노리치 시티로 이적하여 2018-19 시즌에 이 팀을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키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고드프리는 더 높은 수준의 경기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안정성과 경기장에서의 유연성을 보여주었으며 중앙 수비수, 수비형 미드필더, 측면 수비수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첩성, 전술적 시야, 그리고 패스 능력은 그를 현대적인 중앙 수비수로 만들었고 모든 큰 팀들이 소유하길 원하는 바로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나 에버턴으로 이적한 후 일들이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첫 시즌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상과 팀 전술의 변화로 그의 위치는 사라졌습니다. 2022 스물세 시즌에는 숀 다이체 감독의 팀 내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는 선수가 되었으며 특히 장기간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뛰지 못한 후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90미닛 퍼 메시지은 토트넘 호스퍼가 필요로 하는 중앙 수비수 자리에 벤 고드프리를 로이드 켈리, 토신 아다라비오여, 트레보 첼로바와 함께 유망한 후보로 꼽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험과 다재다능한 기술을 가진 고드프리는 팀에 연결되고 있는 다른 이름들에 비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보강이 될 수 있습니다. 24세의 고드프리는 젊음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선수의 품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를 읽는 능력과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반응은 그를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에게 현재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뒤에서의 통제력과 안정성인데 고드프리는 자신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고드프리는 또한 롱패스와 침투 패스를 실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콘테 감독이 자신의 선수들에게서 특히 선호하는 강점입니다.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가 갖춰야 할 것은 전체적인 공격적 플레이를 펼치고자 할 때 수비에서 공격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유연성입니다. 토트넘으로의 이적은 고드프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높은 기술적, 전술적 요구를 가진 새로운 환경은 고드프리가 컨디션을 회복하고 심지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엄격하고 세밀한 전술 체계를 통해 수비수들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의 각 순간에 대한 완벽함을 요구하는 그의 기율은 고드프리가 수비 기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토트넘의 스타일의 중요한 공격 지원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드프리는 토트넘에게 수비 라인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손과 꼭 맞잡은 손의 대형 부상 토트넘 핵심 12+ 메디슨, 언제 돌아오나 복구 시점 미지수. 하스퍼웨이 연습장의 옅은 안개 속에서 손흥민 대장이 미키 반데 벤의 손을 꽉 붙잡은 모습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는 아무도 해명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수수께끼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시 그린필드로 돌아와 팀의 완전한 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날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반데 벤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을 때? 토트넘 내부 소식을 전하는 기자 폴 오키프는 9일 한국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판더벤을 포함한 부상 선수들이 여전히 명확한 부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다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자는 판더벤이 이날 팀 훈련장인 호스퍼웨이에 있었다. 그리고 SNS상에 떠도는 손흥민과 판더벤이 함께 있는 사진이 오늘 나온 것이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판더벤의 부상 정도에 대해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판더벤 외에도 페드로 포로, 히샤를리송,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도 이날 훈련에 불참했다. 토트넘은 7일 잉글랜드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홈 경기에서 1대4 충격적 참패를 당했다.
데얀 쿨루세브스키의 행운의 골로 앞서갔으나 콜 팔머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주더니 니콜라스 잭슨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해 무너졌다. 개막 후 리그 10경기에서 8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던 토트넘은 첼시전에서 첫 패를 당했다. 앞서 맨체스터 시티가 본머스를 6대1로 꺾고 선두로 올라섰기 때문에 토트넘도 승리가 필요했지만 첼시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8승 2무 1패, 승점 26으로 맨시티에 1점 뒤진 2위를 유지했다. 결과보다 큰 문제는 핵심 4인방을 한꺼번에 이를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 경기에서만 퇴장자 2명이 나왔고 부상자도 2명이나 추가됐다.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다이렉트 퇴장, 레프트백 데스티니 우도기는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고 또 다른 센터백 미키 판더벤과 중원 핵심 제임스 매디슨이 부상으로 전반전에 교체 아웃됐다. 악재에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도 끝까지 라인을 내리지 않고 첼시에 맞불을 놨던 토트넘은 이번 경기 결과보다 당장 다음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원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날 토트넘은 4-3-3으로 나섰다.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다. 수비는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벤, 데스티니 우도기가 맡았다. 중원에서는 이브 비수마, 파페사르, 제임스 매디슨이 호흡을 맞췄다. 최전방은 손흥민이 가운데에 서고 브레넌 존슨과 데얀 쿨루세브스키가 좌우에 섰다. 시작은 좋았다. 전반 6분 만에 행운의 골이 터지면서 리드를 잡았다. 비수마가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쿨루세브스키에게 연결했다. 쿨루세브스키가 왼발로 먼 포스트를 노려 슈팅을 시도했다. 공이 첼시 수비수 리바이 코릴 등에 맞고 굴절돼 방향이 바뀌면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후 토트넘의 악재가 연이어 닥쳤다. 1대0으로 앞서던 전반 35분 로메로가 박스 안에서 반칙을 저질러 페널티킥을 내줬다. 로메로는 첼시 미드필더 엔소 페르난데스의 정강이를 발바닥으로 밟아 비디오 판독 VAR을 통해 다이렉트 퇴장당했고 토트넘은 팔머에게 실점했다. 1대1로 팽팽하던 전반 막판 매디슨과 판더벤에 연달아 쓰러진 것이다. 매디슨은 전방 압박을 수행하다 홀로 그라운드 위에 쓰러졌다. 왼쪽 발목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매디슨은 경기장 위에서 치료를 받다가 밖으로 걸어나갔다. 매디슨 뒤에는 판더벤이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했다. 공수 전환 과정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다 햄스트링에 무리가 갔다. 스피드 경합 도중 달리기를 멈추고 허벅지 뒷근육을 잡은 판더벤은 그대로 잔디 위에 쓰러졌고 스태프 2명의 부축을 받아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매디슨은 치료를 마치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으나 판더벤과 함께 동시에 교체 아웃됐다. 판더벤의 경우는 교체될 때 스태프 2명의 부축을 받고 빠져나가는 걸 봤을 때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햄스트링은 재발이 잦은 부위라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쉽게 다친다. 적어도 3주 정도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 만큼 당장 나흘 뒤 벌어지는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22세의 어린 센터백인 판더벤은 이번 여름 볼프스부르크에서 4천만 유로, 약 560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판더벤은 곧바로 로메로와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190cm가 넘는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고 대인 수비 능력 역시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서 곧바로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성공했다. 두 선수의 활약에 수비진이 안정되자 토트넘은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첼시전 전까지 리그 9경기 무패 행진을 질주했다. 하지만 첼시와의 충격적인 경기 후 토트넘은 선수는 물론 선두 자리도 잃었다. 판더벤은 일단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훈련에 불참했고 햄스트링 검사를 계속 받고 정확한 복구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토트넘의 공식 훈련에는 부상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1군 선수단을 포함해 2005년생 유망주 수비수 애슐리 필립스가 U21 선수단 중 스트라이커 알레호 벨리스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